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오늘 새벽에 다들 축구 보셨나요? 한국이 브라질에 4대1로 패배하며 월드컵 여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물론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PK 판정은 정말 석연치 않았는데요. 영국 BBC에서도 주심 판정에 의문을 표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도 3번이나 돌려봤지만 어떻게 PK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요. 벤투 감독도 경기 종료 후 PK 판정에서 에너지를 잃었다, 이런 입장을 전했죠. 물론 그렇다고 PK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이 큰 점수차로 패배한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요. 투혼의 드라마를 썼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야겠죠. 당장 내년 경제 상황은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다들 체감하실 텐데요. 기업의 36%는 채용을 줄이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기업 390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경제 상황 인식을 조사했는데 응답 기업의 50%가 내년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저렇게 늘 신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는 베트남 국가주석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에 외국 정상 행사에 청와대 영빈관이 활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런데 저렇게 러브샷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데요. 이게 저만 납득이 안 가는 겁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평소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던 영빈관을 재활용해서 국빈 만찬장으로 꾸몄다고 합니다. 이에 탁현민 전 비서관은 이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잠시라도 청와대와 그 부속 건물의 용도, 기능, 역사성, 의미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와대 폐쇄에 당의를 주장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고집과 설득력 없는 주장을 버리라는 거고요. 영빈관에 숙소 기능을 더한다는 얘기가 최근 나왔었는데 이건 용산이나 한남동 관저같이 마구잡이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런 단독 보도가 나온 바 있었죠. 앞으로 외빈을 맞이할 땐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할 계획이란 건데 외빈이 머물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제발 영빈관 그냥 냅둬라, 다음 정권 때 잘 고쳐서 쓸 수 있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젠 욕도 지쳐서 못할 정도다, 어쩜 저렇게 수준이 밑바닥을 칠 수 있냐. 김건희 씨는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윤석열 대통령은 러브샷하고 정말 부끄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 천공이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이 나온 바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전 의원은 스픽스에 출연해서 천공이 지난 4월 대통령실 이전 TF 단장이었던 김용현 경호처장과 육군참모총장 공간을 1시간가량 둘러봤다,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에선 경호처장은 천공과 일면식도 없고 그렇게 둘러본 사실 자체도 없다, 가짜뉴스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서 또 법적 책임을 운운하고 나섰네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말만 하면 법적 책임 타령하냐, 국민들 대상으로 협박하냐, MBC 자막은 국익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더니 왜 법적 책임 안 묻냐, 너무 정확하게 자막으로 써주니까 쪽팔리냐, 이런 지적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김종대 전 의원을 상대로 대통령실에선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계속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는 북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며 아주 끔찍한 소리들을 했었죠.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거다. 실제로 10월 초 출근길에 북한은 핵을 통해서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더니 지난달 말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는 화물연대는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북한을 대변하는 민노총, 차라리 민노총으로 이름을 바꿔라,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요. 민주노총을 계속해서 때리고 그걸 민주당과 엮고 이게 국민의힘이 늘 해오던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대변 집단 타령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는 당장 태영호라는 사람이 국민의힘에서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년의힘 창당대회 때는 인공기가 떠오를 법한 패션을 하고 저렇게 공개적인 석상에 나와서 많은 의구심을 불러오기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인민의힘이냐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어쩜 저렇게 정부 여당의 수준이 밑바닥을 치는 거죠? 게다가 최근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또 터졌는데요. 김광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주 4.3에 대해선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다, 이런 망언을 쏟아내서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임명됐던 이영조 위원장 이후 두 번째로 뉴라이트 출신 위원장이 임명된 건데요. 진화위, 무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는 곳의 위원장으로 저런 인간이 간 겁니다.
이명박 당시에도 이영조 위원장은 각종 구설수에 오른 바 있고요. 당연히 희생 생존자와 유족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광동 씨는 제주 4.3뿐만 아니라 5.16 쿠데타를 4.19 혁명 계승을 주장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극찬한 인물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요. 유족분들 입장에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까? 이에 민주당에서도 즉각 반발에 나선 상황이고요. IM 피터님도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네요. 지금 국정원 관련한 논란도 터졌는데 이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뉴라이트 인사들이 지금 어디에 포진해 있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